수술 직후에는 엄청 잘 보였다가 뭐 2, 3일 있다가 조금 시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괜찮은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의 회복은 이제 더 좋아졌다 조금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최종 시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원 TV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시력 교정술과 백내장 수술을 무려 1만 5천 건 이상 집도하신 분입니다. B&B 단과의 대표원장이자 렌즈 삽입술 센터장이신 최한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한리 원장님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노안 백내장 수술 전후에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베스트 10입니다. 네. 네.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눈 수술은 아무래도 겁도 많이 나고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손쉽게 정보를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 네. 가끔 이제 굉장히 틀린 정보를 이제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음.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가지 추려서 정확한 의학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백내장 수술을 앞두신 분들 또 수술을 한 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궁금한 이야기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추려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두 눈을 동시에 수술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대부분은 이제 한쪽씩 날짜를 나눠서 수술을 하는데 오. 이제 뭐 하루 간격으로 하기도 하고 네. 일주일 간격으로 하기도 하고 네. 아예 한쪽 눈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양쪽 눈을 수술을 해야 하지만 하루에 양쪽 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유는 네. 이제 사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의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백내장 수술은 이제는 이제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지만 많이 하죠. 이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안내염이라고 하는 무서운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안내염은 잘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는 감염 관리가 잘 안 돼서 안내염 비율이 현재보다 이제 더 높았던 시절이 있었고 현재는 그 확률이 훨씬 더 이제 떨어져 있지만 양쪽 눈을 동시에 시력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 리스크에 이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양쪽 눈을 같이 수술하지 않는 관습이 오랫동안 이제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안내염 확률이 이제 0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양쪽 눈 수술하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네. 아니면 꼭 백내장 수술은 전신마취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은 아닌데 네. 전신마취를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등의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양쪽 눈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하면 많이 아픈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거든요. 아픈가요? 네. 궁금합니다, 너무.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요즘 백내장 수술은 이제 점압 마취라고 해서 이제 안약으로 마취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주사 마취를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이제 안약 점안제를 넣어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은 거의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수술할 때 살짝 불편한 느낌, 그리고 인공수정체가 들어갈 때 약간의 압박감, 그리고 수술할 때 이제 소리 같은 것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눈 안의 구조물 중에서 홍채,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마취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기구가 살짝 닿는다든지 하면 약간의 불쾌감 또는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불편감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 전에는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오시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곤 합니다.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겁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그냥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꼭 드시고 오셔야 되고요. 고혈압약, 당뇨약, 신장약 같이 이제 평소에 드시던 약은 네. 가능하면 그대로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괜히 끊었다가 이제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당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올라가면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네. 다만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
예를 들면 그쵸.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 그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출혈의 위험이 아주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드셔라 아니면 끊으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언제부터 얼마나 좋아지는 건지 이 제일 중요한 그럼요, 문제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회복은 수술 전에 백내장의 정도가 네. 어느 정도였는지 아.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눈이 얼마나 나빴는지 음.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3, 4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에 고도근시였다거나 네. 그러니까 안경 빼면 하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었다거나 네. 네. 고도 난시였다거나 고도 원시 이렇게 음. 눈이 많이 나쁘셨던 환자분들은 네.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너무 잘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백내장의 정도가 아주 심하셨던 환자분들은 어.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딱딱했거나 하는 분들은 수술하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도 대부분은 보통 다음날 오시면 이미 훨씬 더 맑다 아니면은 이제 한쪽 수술하시고 한쪽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한 3, 4일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네요. 다만 이제 시력이 완전히 안정되는 시점은 이제 대략 한 달 이상 걸리실 수도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뭐 조금 더 잘 보이는 날도 있고 조금 덜 잘 보이는 날도 있고 이렇게 시력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시력이 좋아지느냐 그쵸. 이런 건 이제 사용하시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의 이제 백내장 말고 전반적인 눈의 건강 상태, 예를 네. 들면 망막이나 시신경, 각막 이런 다른 눈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 그렇겠죠. 네. 망막이나 뭐 시신경, 각막이 다 건강하시고 백내장만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수술하시면 엄청 잘 보이시겠죠? 그렇겠네요. 다른 건강 상태랑 또 관련이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수술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부분 수술 후에 TV나 스마트폰을 바로 봐도 되느냐? 또는 언제부터 씻어도 되느냐?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수술하고 오시면 바로 이제 물어보시는 네.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은 이제 눈을 아주 작게 한 2mm에서 3mm 정도 작게 절개해서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네. 인공수정체를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며칠은 그 절개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손이 눈에 닿게 되면 이 손에 있던 세균들이 그 절개창을 통해서 들어가서 감염이나 염증을 이제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백내장 수술은 이제 아무래도 각막 절개가 훨씬 더 작고 이제 수술 시간도 굉장히 빨리 끝나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 또 훨씬 더 적게 걸려서 최근에는 일주일 정도 내외에 물 안 닿고 그리고 손 안 대기 등으로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정말 이 샤워나 뭐 세수나 머리 감기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눈 아래는 다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눈 안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조심해서 이제 씻는 건 당연히 괜찮으십니다. 어쨌든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물에 일주일 동안은. 안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사우나 가시거나 어. 뭐 목욕탕 들어가시거나 어.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는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 달까지. 네. 또한 이제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2시간, 3시간 문제없이 책 보시거나 TV 보시던 분들도 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사실 수술하고 나서 TV 보시고 책 보시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같은 시간만큼 하시면 금세 눈이 피로해지시고요. 그래서 잠깐씩 뭐 TV 보고 책 보고 뭐 스마트폰 보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또 운동이나 여행 같은 거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네. 가벼운 뭐 유산소 운동, 뭐 조깅, 빨리 걷기 이런 것들은 일주일 정도면 바로 하셔도 괜찮고요. 네. 요즘에 이제 여행 다들 너무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도 한 1, 2주 지나면 수술하고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비행기 타는 것도 괜찮은가요? 수술을 하고 비행기 타면 왠지 그 렌즈가 막
이렇게 떠다닐 것 같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수술 후에 비행기 타는 것도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시고요. 다만 기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실 때는 뭐 인공 눈물이나 안연고 같은 거 가지고 타셔서 이제 건조하지 않게 이제 한 번씩 점안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또 있었어요. 백내장 수술 후에 언제부터 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너무 중요하죠. 여성분들의 이 너무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도 이제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하시는 연령층이 조금 더 낮아지시고 네. 이제 또 피부 이제 외모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왠지 눈 수술하면서 쉴 때 또 피부도 관리하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눈 수술을 마친 후에 이제 요 주변 조직이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아주 심한 피부과 시술을 받진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아. 2주 정도 기다렸다가 피부과 시술 대부분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안전한 것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안정기에 들어가신 후에 피부 이제 시술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좀 여유 있게 좀 텀을 주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적응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노안백내장 수술 후 흐릿하거나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증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증상이 대부분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흐려 보이는 거 원인 따로, 날파리 다니는 거 따로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 후 이제 뭐 수술 직후에는 엄청 잘 보였다가 뭐 2, 3일 있다가 조금 시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괜찮은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의 회복은 이제 더 좋아졌다 조금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최종 시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 이걸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50살 넘어가면 대부분은 이제 눈 안에 날파리가 있어요. 한두 마리씩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자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문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네. 당연히 어떤 나이 이상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한 가지 위로를 해드리자면 저도 있습니다. 저도 20살, 20대 때부터 이제 떠돌아다니는 애완 날파리 한두 마리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이게 뿌여니까 잘 안 이제 보였다. 네, 잘 보이지 이제 느끼지 못하시다가 수술하면 훨씬 이제 바탕이 선명해지면서 그거를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망막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이제 안과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 또 수술하고 위험 증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디가 가려져 보이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눈이 빠질 것 같고 눈이 시뻘개지면서 토할 것 같으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네. 이러면은 위험 증상이니까 바로 이제 수술 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가장 많이 흔한 증상이 또 빛범짐 증상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단초점, 뭐 다초점 이런 렌즈의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렌즈에 따라서도 빛범짐 정도가 조금 더 심한 렌즈가 있고 덜 심한 렌즈도 있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빛번짐은 생기게 됩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빛번짐은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라면 이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정상 범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이 좋아졌다가 얼마 있다 다시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많이 물어보시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백내장이 재발하냐 네. 이런 질문인데 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백내장이 생기는 조직을 아예 제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재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누구나 시력이 조금 흐릿해지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네. 그걸 보통 후발 백내장이라고 아. 부르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백내장은 재발하지 않는데 후발 백내장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백내장을 제거를 하지만 그 백내장을 감싸고 있던 주머니는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렌즈를 이 감싸고 있던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머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도 쌓이고 세포 증식도 되고 하면서 약간 두꺼워지고 탁해지면서 옛날에 백내장이 생겼을 때처럼 약간 시력이 떨어지고 혼탁해하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네.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이 후발 네. 백내장을 이제 백내장 수술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병원 오셔서 간단하게 레이저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건 다음날 되면 보통 바로 이제 그 후발 백내장 생기기 전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한 백내장은 아니네요. 엄격한 백내장은 아닙니다. 그냥 후발 백내장이란 말을 붙인 것 뿐이지. 말을 이제 이해를 위해서 어.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네, 그럼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최현희 원장님께서 노안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딱딱 짚어주시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심하게 답변해 주신 최현희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